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제 반문을 좀 하자면 내년 주식 시장을 좋게 보시는 분들의 공통된 논리 중에 하나가 미국에 계속된 양적 완화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파월은 그런 표현 또 싫어하고 제롬 파월 의장 바뀐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적으로 또 기준금을 인하할 것이다. 유동성을 또 퍼부을 것이다. 뭐 중간 선거도 있고 그런 논리들도 좀 있잖아요. 그게 아까 우리나라 1,500원 환율 못 넘을 것 같은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빠질 것만 확실하면은 국가는 언제든지 다시 돈을 또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변수라는 건데 내년에 기대하는 호재가 그겁니다. 유동성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침체가 되고 AI 쪽이 꺾이면은 미국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실업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집값이 마구마구 떨어지고 소비가 완전 다 죽어버리고 아, 돈을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돈을 다시 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AI가 다시 주가가 펄펄 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퀘스천인 거예요. 이제 보통 유동성을 퍼주고 나면은 예전에도 닷컴 버블 때 유동성을 퍼주니까 닷컴 기업들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기업들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교체되는 뭔가 이제 그 바톤 터치를 할 만한 그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업종이 내년에 뭐가 되느냐를 좀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가 될 거라고? 그래서 바이오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쪽은 AI의 수혜를 이제 보고 좀 한 박자 늦지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엔비디아 본사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기도 뭐가 있냐면은 의사들을 그렇게 많이 데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 쪽에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피지컬 AI만 공개했지만 바이오 AI도 굉장히 뭔가를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지금 공개를 아직 안 했죠. 뭔가 좀 결과가 나오면 따당 공개한다는 뜻은 뭐냐면 AI에서 가장 뒤에 마지막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바이오가 될 가능성도 있고 바이오 테크드 주식도 이미 많이 올랐고 금리 인하일 때 수혜가 워낙 또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전성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가 기대하고 있는 1번이고 그 외에는 유동성을 퍼분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무언가를 또 해줘야 되는데 닷컴 버블 때랑 지금 때랑 또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는 기술이 없으면 사람들이 열광하질 않아요. 맞아요. 뭔가 막 흥분돼하는 도파민이 안 나와요. 터져야 돼. 그럼 그 도파민이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소문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내년에, 인류가 지금 이제 하이테크 중에서 이제 기대하는 거 나머지 둘 남았거든요. 3개 남았거든요. 자율주행, 로봇, 우주. 자율주행 로봇은 벌써 올해 다 포텐을 터트려버려서 주가 다 올라버렸어요. 우주만 하나 남았는데 뭐 로켓랩이라든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또 아마 스페이스X 상장하고 나면 또 새로운 또 우주 테마가 열리지 않겠나. 그러니까 로봇도 22년인가 23년에 한번 튀어오르고 24년 잠깐 죽었다가 25년에 다시 튀어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제2차 상승 같은 게 우주 같은 데서 한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바이오와 우주 쪽을 조금 그래도 근데 미국 시장에 근데 우선 좀 눈치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동성 부었을 때 뭐가 튀어오를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AI 쪽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고 그 유동성의 힘은 바이오 그리고 또 우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또 싸게 계속 많이 지속적으로 조달해야만 하는 기업들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바이오가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 뭐 미국이나 유럽의 빅테크들은 이미 또 수익성 좋은 회사들도 많고 맞아요. 엄청 이익하고 있잖아요. 같은 경우에도 또 흑자 잘 내는 기업이잖아. 돈 잘 버는 회사고. 근데 또 시장의 관심은 이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결국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그 사람들 꿈과 희망을 주는 이제 하이테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기 방어주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 깨지고 나서 롯데칠성 주가가 7만 원이었었어요. 그게 2000년에 7만 원이었다가 2007년에 150만 원을 찍습니다. 와, 7만 원에서? 그때 이제 자산주와 이제 실적 성장과 그 서초동 땅 가격까지 다 반영이 되면서 그렇게 올랐다가 그게 2015년에 300만 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10대 1 분할을 해서 이제 내려온 건데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런 기술주가 한번 싹 꺾이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적, 가치, 자산 이런 데면 또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내년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하면 국가 정책 방향이랑 이 가치주가 좀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이랑 서로 사이클이 맞거든요. 그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미국은 그렇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 퀘스천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부동산이 꺾여가는 시점이고요. 너무 좋았다 꺾이는 거고, 한국은 부동산이 이제 안 좋은 지 한 3년 됐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회복을 하는 국면이라서 오히려 약간 자산주나 이런 가치주 랠리는 한국이 좀 더 빨리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 자산주들 많이 네.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고속버스 터미널, 뭐 테마 이런 거 말고 전통적인 자산주들, 땅 부자 기업들 주가 많이 올랐고, 최근에 보면요, 그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KTNG, 한국담배인상공사가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 그래요? 예. 통신주도 그렇게 사고 쳐서 막 몸에 맞던 통신주도 네. 많이 올랐어요. 예. 내년 약간 또- 그게 네. 이 전조 증상? 그 전조 현상이라고 하시나요? 그게 경기 방어주에 확실히 속하죠. 음. 얘네들은 이제 토지 가치도 이렇게 좀 배당이 우선 좋고요, 1번. 그리고 경제가 나빠도 돈 버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기 방어주의 영향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필립 모리스랑 이제 알트리아 이런 주식들 보시면은 거의 더블 올랐어요. 24년도에. 그리고 나서 한 박자 늦게 KTNG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트렌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 경기 방어주가 왜 이렇게 오르지? 배당주가 왜 이렇게 오르지? 하고 났을 때 우리는 다른 테마에 이제 딱 빠져 있다가 나중에 한 박자 뒤에 KTNG가 왜 이렇게 오르지? 한국전력이 왜 이렇게 오르고? 이제 그게 결국 똑같이 그 한 템포 늦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런 현상도 좀 있지 않나 좀 싶어요. 네, 그 약간 경험적으로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예전에 기사 쓸 때 한참 외신에서 나오고 네. 나서 국내에서 뭔가 이슈가 될 때 저는 한 6개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아, 뭐 옛날 그 완전 옛날이지. 지금은 거의 예. 빛의 속도로. 아, 근데 네. 그렇긴 한데 뭔가 조금 그래도 한 템포 쉬었다가 우르르 반영되는 현상은 계속 되지 아까 말한 않나요? 그 네. 담배주는 네. 한 반년 정도. 그래, 네. 6개월이잖아. 근데 그거는 테마성이 없잖아요, 거의. 통신주도 반년에서 1년 걸렸어요. 왜냐면 네. 미국도 지금 통신주가 사상 최대치였거든요. 작년 한 6개월인가 1년 전쯤에.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술주라고 좀 말하기 애매한 것들에서는 좀 텀이 길게 한 박자 오는 것 같고, 이제 뭐 AI나 이런 관련주들은 뭐 피지컬 AI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바로바로 그냥 예,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이었더라. 그때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 기준금리 엄청 올리고 막 그래서 그쵸, 성장주도 25. 엄청 꺾이고 예, 그랬을 때 예. 통신주 특히 막 KT 엄청 오르고 사상 예. 최고치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게 완벽한 경기 방어주 역할을 했었고 네. 그런 장세가 26년에 또 펼쳐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주식 투자가 제가 좀 약간 거꾸로 투자긴 한데 어떤 거냐면 가장 버려진 업종을 먼저 봐요, 지금. 지금 한국에서 제일 버려진 업종이 뭔가 보면은 뭐 화학도 있고요, 뭐 건설도 있고 건자재도 있고 이제 그런데 한번 이제 유튜브로 테스트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건설주 좋습니다라 말하면 욕이 막 잔뜩 달린다. 이제 그러면 이제 건설주 살 때가 됐나 보다. 네, 네. 이제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해서 꿈도 희망도 없는 시절에는 건설주 사면 되고요.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오를 수 있다고? 이제 그 모르잖아요. 이제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남들은 희망도 없는 상태인데 저는 꾸준히 체킹하다 보면은 그래도 희망이 올 것 같아라는 뭔가 이 약간 한 줄기의 빛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부터 매수를 좀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건자재 같은 경우도 전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주에 속하긴 합니다. 건자재부터 건설주들이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만약에 자산주 테마가 불면 얘네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1번에 그렇죠. 있고 같이 딸려서. 예, 또 하나는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부족이 계속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국가에서 지금 뭔가 약간 원기옥 모으듯이 자꾸 뭔가 모으는 거를 발표를 안 하고 계속 참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좀 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이고 꿈을 좀 더 명확히 만든 다음에 터뜨릴 것 같은데 그게 불고 났을 때 바람이 밖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금리는 계속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부동산주가 오르기 좋은 것들이 박자가 맞춰지죠. 여기서 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이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워낙 북한에 대해서 자꾸 두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 쪽을 어떻게 개방할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다 진출해서 뭐 공사를 짓는다던가 건자재가 들어간다던가 투입이 되거든요. 그렇지. 그때부터는 여태까지 없었던 호황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라면주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팔릴 때만 해도 수출이라는 거 꿈도 못 꾸던 식품주들이 삼양식품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말도 안 되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런 데서 잭팟이 나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리스크는 좀 있지만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버틸만 하면서
요런 자산주로 올라가든 뭐 북한으로 올라가든 걸릴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이런 주식들도 괜찮다라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2026년에 잘 지키면서 잃지 않는 전략으로. 예. 근데 뒤집어서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아까 AI 버블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거는 산업적으로 보는 거랑 또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는 건 다를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IT 비중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예.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음. 오라클은 안 좋았지만, 브로드컴의 전망은 안 좋았지만, 마이크론의 전망은 그래도 괜찮잖아. 뭐 이런 식으로. 예. 어차피 우리는 뭐 속된 말로 메모리 반도체만 잘 되면 장땡. 예. 뭐 저기서 AI 전쟁이 벌어져도 아무나 이겨라. 우리는 뭐 청바지 곡괭이 그쵸, 그쵸, 장사다라고 할 수 있는. 예. 이 측면에서는 좀 어때요? 우리나라 AI 수혜주들 반도체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오라클이 망하고 브로드컴이 망해도 되는데 유동성은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AI에 자금을 계속 집행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 국가에서도 뭘 해주겠다 하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민간 자금이잖아요. 그러면 저리로 돈을 빌려와서 태워줘야 되고, 근데 이제 태우고 나면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투자한 돈을 서서히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었더니 챗 GPT가 적자를 안 보려면 월 요금을 얼마로 만들어야 되냐 했더니 400에서 500달러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한 달에. 네? 월? 60만 원? 예, 월. 70만 원? 모든 사람에게? 예, 그럼 챗 GPT를 뭐 월 70만 원 내고 쓰세요라고 하면 쓸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거 챗GPT한테 물어본 겁니까? 아니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 자료 쓴 겁니다. 아니, 저는 이제 제가 수학 선생님 출신이어서 되게 계산을 하셨나 싶어가지고. 미국에서 나온 게 이제 챗 GPT가 오픈AI가 하도 적자니까 적자 심하던 시절에 얘네가 그럼 적자를 만회하려면 요 정도를 받아야 되던가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데 모든 고객에게 월 70만 원씩. 그 제일 낮은 요금? 예, 지금 네. 그 3만 원짜리 네, 요금이 이제 뭐 한 10배 이상 올라가야지만 이게 수익화가 된다 이건데, 근데 아무리 AI가 좋다 하더라도 그 돈 내고 쓰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LLM에만 지금 너무 우리가 포커스 맞춰져 있는데 AI는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로 빨리 넘어가든 뭐 자율주행으로 치든 뭐 바이오로 가든 뭔가 AI가 LLM 말고 새로운 돈 벌 거를 계속 보여주면서 수익 모델을 여러 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피지컬이 그러면 당장 내년에 다가올 이야기냐? 텀이 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주식에서 보면은 1년에서 2년 안에 당장 수익화가 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를 주가에 반영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3년에서 5년 뒤라 그러면 반영을 했다 안 했다 그래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그 테슬라 주가가 변동성 심할 때가 뭐 이게 지금 이번에 뭐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고 나면은 내년에 나올 거야, 내후년에 나올 거야라고 하면 주가 바로 오릅니다. 근데 1년 더 미뤄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하면 주가가 또 풍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점에 따라서 선반영하는 게 달라지는데, 양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피지컬 AI가 27년부터 생산이 되면서 현장에 투입되면서 돈을 벌어주는 모델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에요. 만약에 그걸 못 기다린다, 조금 아니다, 시간이 더 딜레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AI 입장에서는 LLM의 답으로 바로 돈이 될 것 같아 생각했던 로봇 시장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 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 않겠나. 좀 불안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되게 높잖아요. 높죠. 또 사람들은 항상 앞서가기 때문에 예. 당장 될 것 같고, 예. 하지만 이게 또 현실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약간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느낌이에요. 저희 챗GPT 쓴 게 3년 됐어요, 벌써. 근데 거기서 늘어난 기능이 우리 생각보다 막 그림, 영상, 음악. 예, 예. 그러니까 특정 분야들은 좀 맞긴 한데 산업 전반에서 이게 막 가시적인 효과를 3년 동안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맞춰서 그 공장을 다 세팅 값을 맞춰서 들어갔을 때는 우선은 좀 가성비가 우선 안 맞을 거고, 그 구간에서 뭔가 우리는 당장 돈이 될 거라 봤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들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한 번은 조정을 받는 시기가 올 때가 됐는데 그쯤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주가가 많이 앞서갔다는 거죠. 예, 선반영을 많이 했다는 이미 겁니다. 피지컬 AI까지 다 반영을 했고. 왜 테슬라만 좋아요,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요. 차는 안 팔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차 안 좋죠. 예. 아니, 그러니까 차 판매량이 안 좋죠. 예, 판매는 안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자율주행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예. 로봇이라는 게 좀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당장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좋지는 않은데, 물론 이제 거기도 XAI 여러 가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AI 기업들 주가 저렇게 막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데 테슬라만 지금 잘 버티는 거. 예전에 테슬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어우, 좋아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테슬라는 좋아해요. 근데 테슬라 주가 비쌀 때는 안 좋아해요. 테슬라 제가 좋아했을 때는 $102 했다랑 예.
170달러 할 때 두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22년 말에 네. 102달러 할 때, 그때 저도 테슬라 주식 많이 담았을 때 그때였었고, 다음번에 24년도 여름에 150에서 170달러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AI 주식들은 다 오르는데 혼자 못 오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ETF 자금이 그렇게 쏠려 들어오면은, 그때가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예, 시총 자금이 이렇게 막 들어오, 시총 상위주를 담아야 되는데, 테슬라만 안 들어오고 여기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은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테슬라가 AI 기업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은 애플보다는 AI 기업이죠. 맞네요. 네. 그런데 애플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테슬라 당연히 이 가격은 사야 되는 가격이 맞다. 이때까지 제가 좋게 봤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 테슬라 주가 400달러 넘어가고 나면은 벌어들이는 돈 대비 너무 주가가 좀 빨리 올랐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그 밴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0 정도 선일 때는 매수해볼 만한 것 같고, 400 넘어갈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발전은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 시장에서 폭발적인 포텐을 보여주면서 옵티머스라든가 이제 FSD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계속 뭔가 잘 되는 걸 보여주면 주도주로서 힘이 받아가는데, 본업이 약간 흔들리면서 나머지 사이드가 잘 되면, 그러니까 식당으로 생각하면 메인 메뉴는 좀 맛이 떨어져 가는데 사이드가 맛있어요. 애매하거든요. 차라리 사이드가 맛이 없어도 메인이 맛있는 게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네. 기업 좋은 주식이냐,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이냐 그 차이고, 비싸게 사면 나쁜 주식 되는 거고. 근데 왜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예. 사람들 눈에 100달러 시절 다시 오냐? 200달러 시절 다시 올 것 같아? 그때 오면 내가 전 재산 걸어 다 산다,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절대 못 사요. 예. 막상 또 오면은 못 사지만 예. 다시 또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항상 올 수도 있죠. 항상. 그래, 왜냐면 올 예전에 수 있지. 메타가 그때 80% 빠졌잖아요, 주가가. 맞아. 그때 메타 예. 망한다고 요즘 또안 막 그랬었어. 그때 넷플릭스 주가가요, 750달러 찍고 150달러 찍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메타가 PER 10배였었고요. 이제 넷플릭스가 150달러였다가 지금 이제 900달러까지 간 건데, 그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면 이 펀더멘트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 말도 안 되는 주가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과한 공포. 예. 근데 이때는 사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마 경험해 보시는 분들만 알 거예요. 매수 버튼 잘 안 눌러집니다, 생각보다. 그렇죠. 그 인간의 네. 심리가. 예. 지금 같이 사상 최고가 찍을 때는 매수 버튼이 쉽게 들어가지는데, 사상 최저가 때는 잘 안 들어가져요. 역시 머스크 형이야. 네. 근데 그 경험을 네. 소액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예, 정말 공포에 질렸을 때 한 1억에서 2억 정도만 매수를 해보시는 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일억- 인구 신에게 1, 2억은 소액이다. 아니, 아니, 저 아니.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아니, 저희 슈퍼챗 한 번만 한 1억 쏴주시면 안 됩니까? 이게 슈퍼땡스 이게 댓글로. 100만 원은 잘못된 오류를 줄 수 있어요. 이게 100만 원 했을 때는 네. 아,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 학습이 잘못되는데, 1억은 뭐냐면 웬만한 사람들도 그렇고 부자들한테도 쉽게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1억 정도는. 그러니까 전인구 소장한테만 쉽게 쓸 수 있는. 저한테도 아닌데 이제 123만 저한테는- 유튜버한테만 예, 쉽게 쓸 수 저한테는 있는. 아반떼 돈. 5대 가격입니다. 제가 타는 자동차 5대 가격이에요. 아반떼 타세요? 아반떼 타요. 예. 테슬라 안 타시고? 테슬라 지금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FSD 되는 모델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모델 X 이거 타셔야죠. 네, 그 지금 그 중고로 알아보고 있어요. 아, 중고로? 아. 중고값 좀 올랐을걸요? 아, FSD 때문에? 지인이 X를 네. 타는데 오. 제가 좀 팔으라 했더니 오. 안 팔라 그래요. 그쵸, 요즘에 그 FSD 난리 났는데. FSD 얘기하면서 살짝 이제 저랑 좀 요즘 딜을 그거 하기 시작했어요. 예. 시승 서비스만 해서 맞아. 회당 5만 원씩 그 받으시는 유튜브에 분들도 엄청 있을걸요? 올라오잖아요. 아, 저도 그 X 그 중고로 사고 싶은데. 네. 핸드폰 살 게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 샀다고 아까 계속 자랑하시더라고요. 이제 최근에 이거 사가지고 트라이포드 사가지고 쓸 돈이 없네. 아, 일단 예. 결론은 테슬라 얘기도 했고 오라클 브로드컴 생각 하나도 안 나고 1, 2억은 소액이다. 그렇죠. 아, 소리 안 그 써요. 정도는 해봐야 아니, 된다. 그러니까 네. 되게 큰 돈을 한번 바닥일 때 사봐야 이게 나중에 본인이 배짱이라는 게 생기더라. 아, 예를 들어서 저도 그때 102달러 때 테슬라 주식을 진짜 많이 샀었습니다. 얼마 손 떨릴 정도까지 샀어요. 아니 지금 잠깐만요. 1, 2억이 소액인 사람한테 아니요. 진짜 많이 샀습니다면은 1, 2억은 다 큰 돈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그런데 뭐, 손 떨리게 손 샀는데. 떨리니까 네. 매일매일 잠이 안 오죠. 그래요. 네, 그게 잠이 안 오죠. 근데 그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때도 제가 왜냐면 코로나 때 바닥에서 샀어야 되는데 그때 못 샀던 게 너무 후회가 됐었고, 리먼 때도 사야 되는데 그때 못 사고 홀딩만 해봤었어요. 그 두 번이 너무 후회가 돼서 다음번 바닥 때는 꼭 사야지 했더니 22년 말에 바닥이 오더라고요. 근데 더 바닥인지 몰랐죠. 근데
그냥 그때 그래도 매수 버튼을 과감히 눌러보고 났는데 23년부터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가 불안하니까 테슬라 본사 공장을 갔다 왔었어요. 아, 불안해서. 23년 5월에. 그래서 거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기 프리몬트 공장을 보고 나서 확신을 가졌죠. 야, 거의 무슨 된다. 중국 원양자원 그 탐방 가듯이 테슬라를 찾아가.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설마? 아니, 기가팩토리 이거 가짜 아닌가? 아니, 합성 아닌가 이렇게? 현대차랑 테슬라가 뭐가 다른지 좀 보고 싶었어요. 가서 확인하셨나요? 확인하는 순간, 와, 여기는 인권은 조금 없는 것 같다. 아, 인권 필요 없다. 그 노동자들. 자율주행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물건을 이렇게 나르는 로봇이 있는데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폭을 요만큼만 두고 아, 굉장히 좁게. 예, 모든 공장 폭을 최대 효율화로 돌려서 3D로 해요. 1층에서 생산, 2층에서 생산, 3층에서 뒤집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해주고 하는데 그때 봤던 거는 식당이 공장 안에 있어요. 아, 나가지 마라. 예, 그 간식 먹는 그 라운지도 공장 안에 그 살짝 그 야외 창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동선을 최소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권 입장에서 야, 먼지 날리니까 그래도 밥 먹는 데는 좀 더 떨어진 데서 여유 있게 먹게 해줘야지. 네. 그 사무실도 좀 다른 데 있어야 되지 않은데 기계 날릴 거 아니에요. 먼지 날리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이거 보면서 와 정말 엄청난 극단적인 효율화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를 견학교수로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다 보여주죠. 대신 촬영만 못하게 하고. 어. 그거 보면서 아마 전기차 공장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전기차 입장에서만 봐도 얘네가 1등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더 마음의 안도감을 가졌었죠. 그때 갔다 왔던 데가 양자 컴퓨터 본사, 아이온큐 본사랑 그 테슬라 본사였었거든요. 그 보고 나서는 두 회사 다 괜찮다 판단했었죠. 아, 아이온큐도 괜찮았었나요? 괜찮았었어요. 아이온큐도 그때 갔을 때가 $5였거든요. 네. 방문하러 갔을 때가. 지금은 거의 한 40~50달러. 예, 지금 아이온큐가 엄청 급등락이 심해요. 심하죠. 네. 예. 원래 심했어요. 네. 예. 또 $5,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급등락이 심하고 뭐 미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이 뻥이니 뭐니 하더라도 주가가 싸면 괜찮다 주의가 된 거예요. 네. 그쵸. 근데 또 주가가 쌀 때는 망할 것 같아요. 양자 네. 컴퓨터 다 저 뻥인 것 같고 사기인 것 같고 예. 김정삼 교수님 막 물러나라고 하고 막. 맞아요. 투자는 참 어렵네요. 다 그래요. 이게 네. 사람의 심리 때문에. 예. 와.